자, 두통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일생 중에 한 번은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여기는 증상이긴 하지만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죠. 자, 오늘 보성환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 두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통 굉장히 흔한 증상이긴 합니다만 한의학적으로는 두통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모든 통증을 한방에서는 불통 즉 통, 불통 통하지 즉 통. 않아서 아프다. 통하지 않아 아프다. 무슨 뜻이에요? 통하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막혀서 아프다. 불통 즉 통이고 네. 통하면 안 아프다. 그 사람의 순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제 한방에서 제일 특징적으로 양방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기의 순환이죠. 기순환이 안 됐을 때 가장 그 통증이 심하죠. 기라고 하면 이제 혹자는 이제 신경과 다른 그런 개념을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네. 한방에서 경락의 개념, 경락을 타고 도는 게 기인데 경락은 신경계까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경계 이외에 많은 영역까지 기가 가는 영역을 다 포함하는데 그 부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된다. 또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혈관성 두통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혈액의 순환이 되지 않을 때 또 이제 통증을 일으키고요. 물론 담석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결석들이 어디를 막았을 때도 통증이 유발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방에서는 통하지 못하게 했을 때 통증이 온다라는 개념이 기본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의 순환과 혈액의 순환을 막는 대표적인 원인은 울증이라고 해서 울체된다 라는 개념, 유굴증이라고 해서 뭐 기울, 시굴 여러 가지 이제 혈울, 어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다양한 원인이 몸 안에 기혈 순환의 소통을 억압하기 때문에 느끼는 이제 통증, 통감을 이제 통증 전신에서 이제 유발시킬 때 머리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4대 질환으로 이제 두통을 꼽거든요. 그런 것이 주로 이제 머리 쪽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죠. 다른 부위에 비해서 목을 통해서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하지 못하는 울체의 증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가 또한 머리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을 이제 제양지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만 몸 안에 양기가 잘 울체돼서 통증이 유발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기가 통하지 않든 뭐 혈이 통하지 않든 여러 가지들이 통하지 않을 때 뭔가 통증이 온다. 그리고 또 두통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왔던 문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겨울이 되면서 두통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라는 문자인데 계절에 따라서도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겨울에 중풍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제 새벽 운동 하시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네. 추위에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계절로 이제 겨울을 꼽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겨울만 되면 두통이 오시는 분들이라면 목을 따뜻하게 그렇죠. 혈관이 가장 이제 많이 노출되고 쉽게 수축해서 뇌압을 올리는 부위가 목입니다. 네. 그래서 목을 감싸는 목도리 같은 거, 이제 폴라티라든지 목을 감쌀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네. 비염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가 막히면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네. 나는 이제 겨울이라 하더라도 꼭 비염과 동반돼 그렇다면 이제 혈관에 대한 부분보다는 비염에 의한 이제 두통을 또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겨울만 되면 두통이 좀 잦아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노출된 부위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처방을 드릴 수 있겠네요. 요즘에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두통이 점점 심해져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진통제가 점점 안 듣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두통의 종류를 나눌 때 뭐 1차성, 2차성 뭐 여러 가지 나눕니다. 그중에 이제 1차성 두통이 전체 두통의 90% 이상 되고 그 90%의 그 두통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진통제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쉽게 가라앉으니까 또는 그냥 지압 정도만 갖고도 가라앉는다든지 네. 잠만 좀 자도 가라앉는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게 두통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물에 의존하다 보면 다른 방법은 좀 귀찮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즉시 일도 해야 되고 하시니까 진통제를 이제 자꾸 남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 환자의 1차성 두통 환자의 50%는 만성화된다. 또 약물성 두통, 약물에 의해서 이제 두통이 낫지 않는 약물을 먹어야만 되는 습관성 두통으로 남게 된다는 그 통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를 최대한 안 쓰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성, 2차성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1차성과 2차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두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2차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두통이 오는 것. 그리고 1차는 그냥 두통부터 오는 것. 그래서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뭐 긴장하고 그랬을 때 오는 두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1차성 두통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뭐 편두통이라든지 또는 군발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류들이 1차성에 들어가는 반면 2차성 두통은 주로 중추와 관계된 중추라 하면 뇌를 말하는 거거든요. 뇌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압력의 영향으로 그 순환 장애의 영향으로 두통을 느낄 때 뇌종양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뇌수막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 있을 때 그것에 의한 증상으로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2차성 두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두통이 좀 잦다라고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두통이 많이 오지? 뭔가 병이 있는 거 아닐까? 큰 병 아니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성 두통을 겪으면서 혹시 1차가 아니라 2차인 거 아닐까? 이런 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스스로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감지할 수 있고요. 이제 2차성 두통이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2차성의 특징은 그 질환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네. 갑자기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는 이제 그런 질환들이 대부분 50대 이후에 이제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또 통증의 양상이 극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과거에도 아팠는데 너무 아파 이런 거 처음 느껴 이런 것들 또는 저는 늘 너무 아픈데.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2차성보다는 1차성에 가깝고요. 1차성인데도 그렇게 상습적으로 계속 발병하는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2차성을 좀 더 설명드린다면 이제 뇌에 문제가 있다 보니 팔다리에 어떤 수족마비 같은 이제 편마비라고 하죠. 또 언어장애라든지 또는 의식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한다든지 다른 감각장애, 뇌가 이제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이런 오감을 총괄하는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눈에 무슨 뭐 빛이 너무 과하게 느껴진다든지 광선장애 같은 것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청각이 너무 과민하게 이제 청각감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것들 외에 또 안압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열이 막 치솟는다든지 이런 이제 특징적인 뇌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되는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2차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이제 과거에 습관성 두통이 있던 분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다른데? 라고 느껴지시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뇌의 문제는 아무래도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 MRI, CT 같은 것을 이제 찍어보고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 저랑 비슷한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1차성이에요. 검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없다고는 하는데 너무 아픕니다. 라고 네. 하시거든요. 저도 두통이 한 번 오면 너무 아파요. 네. 진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데 검사를 해보면 별다른 게 발견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2차성, 그러니까 다른 뇌에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많이 아파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뭐가 문제일까요? 특별한 원인을 찾으시고자 한다면 일기를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기요? 네. 자세한 일상생활의 일기가 아니고 두통이 있는 날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내가 요새 생리기간인지 뭐 이런 것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거죠. 아픈 날만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밀가루 먹은 날만 이러는데
나 시험 기간에만 이러는데, 나 생리할 때만 이러는데 아.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일차성 두통을 악화시키는 인자에 내가 노출돼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주의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계절성 원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환절기 또 겨울에만 그러다 여름엔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고요. 또 이제 수면 장애와 연결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간이 부족했을 때 특히 아프다든 이런 원인을 찾는 일기를 쓰시는 것으로 권해드리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 주신 분 중에서도 저는 수년 전에 두통이 장기적으로 계속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혈압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 두통이 사라지긴 했는데 두통과 혈압이 관련이 있던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혈압이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혈압에 의해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한방에서 이제 풍열 두통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혈압에 의한 두통은 혈압약을 드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혈압이 200, 300 터질 때까지 가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이 없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런 분 같이 두통이 혈압에 의한 원인이 딱 확실하게 규명이 된다면 오히려 운이 좋은 것이 아닌가. 혈압에 의해서 쉽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통이 혈압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전체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긴장성 두통이 굉장히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긴장성 두통은 어느 부위가 어떤 식으로 아픈 게 긴장성 두통일까요? 가장 많은 부위는 이제 귀 위쪽으로 눈썹부터 뒤통수까지 모자를 쓰는 라인에서 주로 많이 생깁니다. 삥 눌러서?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귀 위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관자놀이? 네, 관자놀이 뒤쪽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씹을 때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그 근육이 가장 많이 통증 유발하고 또는 이제 후두부 뒷머리 톡 튀어나온 부위, 그 밑에 부위 주변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 또는 이마 쪽으로 모자를 쓸 때 이마 라인 있죠. 그 자리에서 이제 근육이 있습니다. 그 부위에도 그런 것들이 수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 쪽으로 방산이 된다든지 두정부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머리를 이제 견고하게 잡아야 되는 근육들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했을 때 수축할 수 있는 두개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에 주로 나타나서 그 근육이 긴장하니까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가끔 두통이 올 때 이렇게 두드려줘야지 두통이 낫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뇌에 충격 가서 안 좋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두드리는 게 안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두드리는 것을 좀 과도하게 하셨을 때는 이석증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는 이석의 확률은 좀 떨어지긴 하니까 두드려주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뭐 그것이 걱정되신다면 지그시 눌러주는 손끝으로 손에 손톱이 아닌 지문이 있는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으로 대체하시면 좋겠고요. 눌러줌으로써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선이 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긴장성 두통을 치료하는 좋은 그 방법으로 저희가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 두통이 나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낫죠. 그래요? 낫는데 내 몸이 해결하기 힘든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견디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낫지 않은 것이 재발하는 만성 두통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라졌다가 새롭게 나타나는 두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성적으로 두통이 낫지 않는 우리가 긴장성 1차성 두통이나 여러 가지 긴장성 두통 환자의 절반 이상이 만성화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관리가 잘 안 된 것이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일기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의료기관에 가서 한의원에 가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땐 침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침이나 사열 같은 부항 같은 거 이외에도 요새는 두개총골 추나라고 해서 두개골을 변형시킵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두개골이 그냥 딱딱한 뼈 하나가 아니고요. 네. 봉합선 수처라 그래서 봉합선에서 여러 가지 뼈가 연결돼 있고 뇌의 압력이 올라갈 때마다 한쪽 뼈 쪽으로 압력이 치우치고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두개골을 잘 만져서
이제 변형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면 성형이라고 하잖아요. 안면 이제 윤곽이 삐뚤어진 사람들 바로 잡아준.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두개총골 추나인데 두개골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그 두통까지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두통이 자주 오던 사람이 안 올 수 있나요? 네, 이제 진통제나 이런 것으로 잘 안 될 때 만성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발되는 환경을 또 만드셨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고 진짜로 진통제에 의해서 재발이 되는 많이 써서 약물성 두통으로 장기화되었다면 이제 그런 두개총골 추나를 사용하시게 돼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면 이제 약물을 끊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건지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지 걱정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두통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나요? 그럼요. 그래서 특히 여아인 경우에는 생리와 연동되는 나이인지 일단 확인이 또 필요하고요. 또 이제 아직 면역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성장이 막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영양이 불량한지 기혈의 어떤 부족을 이제 도움을 주면 이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는 냉해서 수족냉 즉 몸이 차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습니다. 이제 뭐 걱정은 좀 되시겠지만 그 지속적인 두통이 있다면 약물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사선적 검사라든지 그 안전하구나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면 한방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런 습관성 두통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필요한지 이런 이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없애주시는 것이 좋겠죠. 어떤 때는 두통이 왔을 때 이렇게 머리가 무겁다? 머릿속에 뭔가 추 하나를 달아놓은 것처럼 네. 머리가 이렇게 무거워서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떤 이제 원인이에요? 두통의 한 종류입니다. 두통의 종류 중에는 두중감이라고 해서 네. 머리가 묵직한 느낌으로 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경추성 두통이라고 한다든지 경추가 이제 디스크라든지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귀 뒤쪽으로 한쪽에만 이제 쏠리는 느낌이 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축농증 같은 질환이 있어서 얼굴 앞쪽에 옆쪽으로 묵직한 느낌을 준다든지 또는 이제 감각장애, 구안화사라든지 3차 신경통 같은 그런 후유증으로 한쪽에만 뭐가 달린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힘드시겠다. 부분들 다 치료 가능합니다. 침 맞고 부항 뜨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과적인 원인, 체질적인 또는 유전적인 그런 소인이 있다면 약물 치료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원인을 그렇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문자창으로 체력이 떨어져서 두통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빨리 두통이 사라질까요? 체력이 떨어졌을 때 두통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요. 이마가 시린 듯이 차가워집니다. 쉬는 것밖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마만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심히 두피통까지 동반을 합니다. 두피통은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있는 피부가 아파요. 아, 손만 대도 아프거나 머리카락에 바람만 스쳐도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혈이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은 수족냉증도 잘 생기고요. 네. 때에 따라서 뭐 소화기 장애를 동반해 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 또는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그것이 등까지 내려와서 등이 시리다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보양류질 중에 네. 기를 보강하는 약들 쓰면 금세 해결이 됩니다. 예, 생각보다 이거 어려울 것 같지만 음식으로 했으면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음식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고 이럴 때 주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해당하는 보약을 드시면 뭐 평생 괜찮으신 분들 주위에 많이 계시거든요. 한번 한방 의료기관에서 보기제 기를 보강하는 약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치료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순간에 너무 힘드시면 순간 해결하실 수 있는 뭐 방법 없을까요? 뭐 따끈한 보리차를 드신다든가 뭐 이런 방법 없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기가 부족하고 머리가 차갑거나 이렇게 냉성으로 오시는 분들, 기혈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 따뜻한 물 드시는 거 굉장히 권해드리거든요. 그냥 그리고 따뜻한 물. 예, 따뜻한 물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픈 부위를 마사지를 좀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외부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일단 필요하면서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몸을 보강하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열량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단백질 계열이 좋습니다. 일반 두통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냉성으로 기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또는 인삼이나 이런 것을 끓여 드신다든지 하는 그런 보양식과 함께 장어 이런 것들도 오히려 소화 안 돼서 오는 두통과 반대로 그런 단백질과 지방이 먹고 나면 머리가 안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전형적인 기혈 부족에 의한 두통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화가 안 돼서 두통이 자주 온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어떤 거를 좀 또 다른 거죠.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소화장애에 의한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화에 문제가 되는 식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에게 안 맞는 식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밀가루. 그리고 고지방식, 고단백식, 그리고 이제 매운 거, 짠 거, 탄산, 술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으로 위에 자극도 주면서 위산가도성 소화장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적으로 두통을 유발하는 소화성 두통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단은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문자창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 주셨고요.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해결되셨죠? 자,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두통에 대해서 이만희 원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